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철봉이 하나 서 있습니다. 녹이 슬어 있습니다. 붉게 번진 녹 위로 이름 모를 덩굴이 감겨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 철봉에 매달린 것이 언제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실 문을 열면 책상이 6개 있습니다. 6개 모두 비어 있습니다. 올해 이 학교의 입학생은 단 1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도 학기 중반에 도시로 전학을 갔습니다. 칠판 위에 날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7일. 지우지 않은 것인지 지울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주시의 2025년 3월 기준 총인구는 91,850명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1965년 26만 5천 명이었습니다. 60년 사이에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에 발표한 지방소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소멸 위험지역이 된 기초자치단체의 상당수는 돌아올 수 있는 청년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2014년 일본 도쿄의 한 연구실입니다. 마스다 히로야라는 인물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 총무대신 출신인 그는 민간 싱크탱크 일본 창성회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짧습니다. 지방소멸 도쿄 1급 집중이 초래하는 인구급감. 이 보고서는 하나의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눕니다. 이 숫자가 0.5 미만이면 그 지역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마스다는 이 공식을 일본 전 지역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안에 일본의 지자체 절반이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 숫자를 자극적인 예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년의 숫자는 경고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계산법은 2015년 한국에 도입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가 한국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데이터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첫 발표 당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79곳이었습니다. 전체의 34%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지도는 조금씩 다른 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90곳을 넘겼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105곳으로 뛰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118곳, 2024년에 130곳, 2026년 2월 138곳, 10년 사이에 79곳에서 138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0%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의 소멸 위험지수는 0.164입니다. 경북 문경시는 0.179입니다. 전북 김제시는 0.204입니다. 강원 태백시는 0.20입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출산 정년기 여성보다 노인이 5배 이상 많은 지역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2023년 자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 자체보다 되돌릴 수 있는 인구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젊은 여성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낳을 기반이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이 도시는 1987년 인구 12만 20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석탄의 도시였습니다. 탄광이 산을 뚫었고 전국에서 광부들이 몰려들었고 그 가족들이 마을을 잃었습니다. 학교가 12곳이었습니다.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연탄 하나가 집 한 채를 데웠고 그 연탄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이 시작됩니다. 탄광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광부들이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쌌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5년 3월 태백시의 인구는 37,700명입니다. 38년 사이에 인구가 3분의 1이 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태백시의 최근 3년간 출생수는 316명입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333명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4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태백만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팀이 2023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 지역의 조출생률은 3.1입니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아이가 3명 남짓입니다. 이른바 정상지역 조출생률의 절반입니다. 반면 소멸 고위험 지역의 조사망률은 14.4입니다. 인구 1000명당 14명이 사망합니다. 정상지역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죽어가고 젊은이는 떠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지도에서 도시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경북 문경시입니다. 1974년 인구는 16만 명이었습니다. 석탄과 시멘트가 문경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1994년 1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기준 인구는 6만 6천 명입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0.179입니다. 전북 김제시입니다. 1960년대 26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2025년 3월 8만 1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 0.204, 소멸 고위험입니다. 그 마을의 이장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됩니다. 버스가 하루 2번 옵니다. 아침 6시 반과 저녁 6시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그날은 그냥 없는 겁니다. 지방 소멸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청년 순유입률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5년 동안 소멸 위험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 순유입률은 마이너스 12.7%입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은 마이너스 27.3%입니다. 5해 사이에 청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정상 지역의 청년 순유입률은 플러스 12.3%입니다. 한 연구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상 제로섬 게임이라고. 소멸 위험 지역을 떠난 청년이 정상 지역으로 그대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40%를 넘깁니다.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이 그렇습니다. 5해의 청년 10명 중 4명이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6만 2,445명의 청년이 순유출됐습니다. 경남이 마이너스 1,4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이 마이너스 8,821명으로 뒤를 잇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8,550명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 청년 순유입이 플러스를 기록한 곳은 단 2곳입니다. 세종 1,765명과 대전 64명입니다. 이 청년들이 향한 곳은 확인됩니다. 같은 해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청년은 5만 5,467명입니다. 경기도 3만 4,459명, 서울만 237명, 인천만 771명입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는 일자리의 질도 함께 낮아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수 0.4 미만 지역의 전문직 비중은 15.4%입니다. 저숙련직 종사자 비중은 41.9%에 달합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249만 원입니다. 정상 지역의 316만 원에 비해 21.2% 낮습니다. 낮은 임금과 적은 일자리가 청년을 밀어내고 청년이 떠나면 지역 소비가 줄고 일자리는 더 줄어듭니다. 이 순환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의 유출은 남성보다 더 빠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소멸 위험 지역에서 특히 여성 청년의 일자리 기회가 열악하다고 기록합니다. 남성의 경우 제조업 일자리라도 있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만 여성이 원하는 전문 직서비스직 일자리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서 현저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소멸 위험 지수의 분자가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성 청년이 떠나면 출산율이 낮아집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소멸 위험 지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가 낮아지면 지역의 남은 산업과 서비스도 함께 줄어듭니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20대 순유출은 약 60만 명입니다. 2020년 지역 소멸 대응 연구 보고서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서는 기록합니다. 2024년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보고서 하나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 위험. 이 보고서가 지목한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면 소멸 위험 지수는 0.490입니다. 0.5 미만입니다. 광역시 최초로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2024년에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11개 시군구 중 8곳이 광역시 안에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와 동구, 울산 울주군. 해운대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몰리는 피서지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바다를 따라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백화점과 특급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모여 있습니다. 그 해운대구가 2024년 소멸 위험 지역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현상의 구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멸 위험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양질의 일자리도 적다. 그 패턴이 이제 농촌에서 광역시의 구와 군 단위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2026년 2월 전국의 소멸 위험 지수는 0.536입니다. 주의 단계입니다. 소멸 위험의 기준선인 0.5와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학교가 사라집니다. 상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의사가 사라집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제목입니다. 보고서는 명시합니다. 필수 의료 공백과 부실한 의료 인프라가 지방 소멸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인원을 보면 2020년 3,499명이었던 것이 2024년 2,851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사이에 648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남 진안군 의료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큰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야간이라면 그 1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의사가 없어서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서 병원이 유지되지 않고 병원이 없어서 다시 사람이 떠납니다. 이 순환을 끊어내는 법적 기반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기록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30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전체의 57%입니다. 이 지역들 상당수에서 의료 공백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경북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의료인력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군 보건소는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에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근본적인 법제도 정비 없이는 일시적인 처방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안에 농어촌 의료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사실은 2025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정부가 대응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공식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도입합니다. 매년 1조 원씩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은 기초지원 계정 7,500억 원과 광역지원 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지원 계정의 95%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배분됩니다. 나머지 5%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 선제 대응이 필요한 관심 지역에 갑니다. 지역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상향식 지원이 원칙입니다. 2024년에는 기초지원 계정 최대 배분액을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성과가 좋은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이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를 대전략으로 삼고 2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법인 세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주, 구미, 포항, 안동, 전주, 익산, 김제, 목포, 순천 등 전국 중소도시가 1차 지정됐습니다. 2024년 1차와 2차 지정을 거쳐 전국 14개 광역시도에 74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대학 교육청,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 인재를 길러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2020년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을 5개 광역 성장축과 3개 특화 지역으로 재편해 일자리와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수는 2020년 2월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년은 균형 성장의 주체이고 지방 소멸 위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몇 가지 사례가 보여줍니다. 경북 상주시는 이 기금을 활용해 2차 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3곳, 중소기업 25곳을 유치해 2조 원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경북 의성군은 청년센터를 열었습니다. 스마트 딸기팜을 조성했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12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례들도 기록돼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이 기금으로 강변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15억 원이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하천변 음악 분수를 놓았습니다. 이것이 인구 감소 대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자체들이 투자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컨설팅 지원이 회당 2시간 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고. 2025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들이 단기 소규모 위주로 집행되고 지자체 간 사업 중복이 발생하며 부처 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장기적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내용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20년 이력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2000년대 이후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는 5조 원에서 2020년 1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건설이 2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국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의 수출 비중은 전국의 72%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31년에 종료됩니다. 그 이유를 다루는 계획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30년 일찍 겪기 시작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지방 과소화에 주목했습니다. 커뮤니티 재생, 귀농 지원, 지역 인재 파견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마스다 레포트 이후에는 지방 창생 계획이 범국가 정책으로 격상됐습니다. 중앙정부가 기금을 배분하고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방창생 관련 예산만 연간 수조엔에 달했습니다. 이주 지원금을 통해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최대 300만 엔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일본의 인구 자연 감소수는 85만 8,728명이었습니다. 이전 해보다 늘었습니다. 30년간의 대응이 있었지만 숫자는 계속 줄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이 2024년 겨울호 국제사회보장리뷰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지방 담당자들이 현안을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컨설팅이 회당 2시간 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다고. 일본에는 주민이 한 명 남은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기록에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행정지도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일상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주시 소멸 위험지수 0.164가 이 마을의 이야기와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상북도 상주시의 그 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이정표가 하나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200m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학교는 있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녹슨 철봉도 있고 책상 6개가 놓인 교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입학 예정자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한국의 소멸 위험지수는 0.536입니다. 주의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3년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선언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74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기록합니다. 교육발전특구 43개 지자체가 지역 인재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 소멸 위험지역 수는 정책이 시작된 2023년보다 20곳이 더 늘었습니다. 기금은 2031년에 종료됩니다. 이정표는 200m 앞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의 학교는 있습니다. 교실 안의 책상은 아직 6개입니다. 2026년 2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이 게임체인저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소멸 위험지역은 138곳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수렴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한 컷은 지방의료의 붕괴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컷 세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